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지오시티의 박찬웅 이사님 모시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사님께서 꼭 특별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꼭 부동산만 아니고 모든 재테크에서인데요. 상식. 사실 이 상식에 그래서 벗어나면 네. 재테크도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상식이 현장에 기반이 되겠죠. 단지 이제 조제인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현장 상식이 무엇이냐를 공부하고 그걸 파면 실패 않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꼭 이상한 물건을 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의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이라 했는데 사실 상식 중에서도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입니다. 이 인구 감소는 사실 저기 보미 씨도 이거 보시면 인구 감소하면 네. 부동산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한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상식을 잘못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재테크할 때 잘못된 시장을 보게 되고 그러면 진짜 이게 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은 너무나 이게 대의명제처럼 돼 있죠.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치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좀 시작해 볼까요? 보시면 우선 인구 감소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제가 좀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부동산 특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특성이 무언지를 그 기본 베이스, 이 기초를 두고 얘기하셔야 이 인구 감소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얘를 빼버리고 평균 수치, 면적당 인구 몇 명,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 않거든요. 상가나 모든 거 얘기할 때 유동인구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집중성하고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인구 감소는 반드시 부동산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하면 자동차 수요가 준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하면 주택 가치 떨어진다. 같은 논리하에서 맞아 보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거죠. 저희가 근거는 사람 숫자. 예, 사람 숫자가 이 근거입니다. 사람 숫자 줄었으니 네. 당연히 떨어져야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 제한이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숫자만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상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자산 재테크에서 가장 큰 적, 어떤 자산을 운영할 때 태도의 큰 진적은 단정입니다. 단정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지식의 한계를 보이는 거거든요. 단정하지 마십시오. 단정하면 자산 그 부메랑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단정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인구 감소하면 떨어진다. 지금까지 그런데 보시죠.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서울과 강원도 자동차 가격 차이 얼마입니까? 차이 안 나죠? 안 나죠. 근데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24평 아파트 가격 차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죠. 네. 나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비는 나지 않습니다. 건축비는 비슷합니다. 약간의 뭐 인테리어 차이로 해서 한 10% 정도? 그런데 뭐 때문에 차이 나냐면 이거죠.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뭐죠? 서울하고 강원도 땅에 저희도 사람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모여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좀 이 차이를 종이 한 장 차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사람 숫자는 숫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모여 삽니다. 이 모인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유동인구. 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유동인구를 가지고 부동산을 얘기하지 절대로 평균 인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동인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 숫자라는 재료는 같습니다. 아까 일반 제한을 얘기할 때처럼. 그러나 저희는 적용은 다릅니다. 저희는 모아진 인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유동인구.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단순 평균 숫자가 아니고 집중성이 중요합니다. 그 집중성 가지고 부동산을 인구 감소와 풀어야 됩니다.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캠핑카입니다. 주택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삽니다. 근데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공원이어서 제가 장사 좀 하려 합니다. 어떤 장사를 할 거냐면요. 우선은 바퀴를 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뺄 거냐면 이제 바퀴를 이렇게 없앱니다. 없앴죠?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공원이니까 이게 네. 이제 커피 장사 잘 되거든요.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제가 그 판매를 잘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소리 뭔 소리냐면
손님이 모인다는, 즉 인구가 모인다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뭐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위치가 고정됐을 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길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권리금? 그렇습니다. 네, 자, 맞나요? 장사가 잘 되면 자 권리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가면 자 권리금이 생긴 이유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시 바퀴를 달아서 이동해 버리고 네. 다음 날 왔는데 다른 분이 장사한다면 권리금 없죠.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을 드리냐면 부동산에는 뭐냐면 위치가 고정돼야 부동산은 가치가 발생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인구 감소를 풀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부동산의 특성을 다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십니다. 부동산은 철저히 위치가 중요하고 위치가 고정돼야 가치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 하나씩 풀어가는 거 다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고정된 위치가 중요하고요. 인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는 유동 인구를 얘기합니다. 자, 명동 보시겠습니다. 명동 새벽에 가시면 사람 없습니다. 사람 자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습니다. 단지 낮에 유동 인구가 많은 거죠. 명동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근데 대단히 땅값이 비쌉니다. 일반적 구조로 인구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뭐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가격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많은 이유는 자 비싼 유동인구 저 하나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딱 그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즉 유동인구란 개념은 부동산이 고정되지 않으면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아이스크림이 장사가 잘 됐던 그 캠핑카를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럼 권리금 안 생겨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평균 인구가 아니고 저희는 인구를 얘기할 때 유동인구 즉 집중성 가지고 이 가치를 만듭니다. 그다음 다른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런데 유동인구가 중요하지만 위치가 고정되지 않으면 유동인구도 무슨 말이냐면 하룻밤의 단꿈입니다. 즉 오늘 장사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간을 이동해야 된다면 다음 날은 누가 와서 먼저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그렇죠. 즉 고정되어야만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가치의 시작은 고정된 위치입니다. 자, 인구 감소는 제가 이렇게 앞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명제고. 근데 먼저 특성을 좀 자세히 풀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한 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고정된 위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자, 인구를 풀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보통 푸는 거이 방식입니다. 자, 면적 대 면적을 인구로 나누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적 대 인구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인구 감소를 부동산 가지고 풀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저렇게 가치 평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구는 자 고정된 위치입니다. 고정된 위치란 거는 또 다른 의미 하나를 내포합니다.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가 고정 그 땅밖에 없는 거죠. 그 위치에. 그래서 면적이 제한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하는 게 인구의 집중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푸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인구를 풀 때 기준은 뭐냐면 한정된 공간은 인구입니다. 공간이 한정돼야 되고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모여왔고 그 안에서 팽창을 했습니다. 이거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저희가 인구만 단순 개념 보면 명동에 있는 상가 값이나 제가 어떤 여기 영등포 근처에 있는 상가 가격이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위치돼 고정돼 있고 면적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쪽 유동인구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비싼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요. 보시면 그래서 한정된 공간으로 집중된 인구만이 분석의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인구 함수 풀 때.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지화를 풀면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반 지화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 숫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용 인구가 줄었다, 사용 인구가 늘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을 상가 이 앞에 커피숍 가실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본인께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나 안 다니나?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럴 것 뭐 같아요. 사용 인구가 줄었다 이런 표현 않거든요. 네네. 저희가 표현할 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사람이 흘러가는 자리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유동의 인구 집중성과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 지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저희의 표현 속에는 부동산은 어떻게 푼다? 유동의 인구로 푼다. 부동산 자리가 좋네 맞네 하는 얘기는 뭐다? 자 저게 사람이 모이냐 안 모이냐. 즉 여러분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가끔씩은 부동산 가치를 분석할 때 전문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의 과거 지혜, 삶의 어떤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지혜를 끌어내서 조합을 잘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가 하나입니다. 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좀 해외 사례를 봐야죠. 자, 일본 도쿄가 있습니다. 자, 영국 런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가 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저희가 따라가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나라 세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 세 도심, 도쿄, 런던, 파리에 자, 질문입니다. 도심 인구, 여기서 도심 인구는 상주 인구뿐만 아니고 주거 활동 인구,
자, 주간에 이제 사람이 모여 있는 거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 인구 포함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기도 줄었으니까 이것도 줄었을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붐비잖아요, 새 도시는. 맞습니다. 네. 항상 봅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일본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네. 일본을 얘기할 때 저희가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폭락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도쿄 시내 서민 주거 임대료는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영국 런던과 파리 다른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는 외환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다 떨어졌지만 임대 아파트 임대료는 다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상식적으로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안 떨어진 이유. 왜냐하면 자, 인구가 감소할 때는 아프리카의 전쟁이나 기근 말고 이런 선진국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라든가 고령화. 그래서 지식경제로 가는 것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즉 직업이죠. 직업이 어디 있냐면 도시에 있습니다. 네.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배후 인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인구가 줄어요. 만약에 수원에서 장사하시는 분하고 있는데 수원 인구가 30% 줄고 서울 인구가 30% 줄었습니다. 자, 이분이 장사를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데가 그렇죠.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본 도쿄 현상입니다. 외곽 지역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 없죠. 왜? 잡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다 사람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게 이 도시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정의 드릴게요. 국가 인구 감소가 대도심 인구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편을 볼게요. 좀 하나씩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시청자님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인구 감소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자, 어디에 고절까요? 좀 난해한 질문인가? 그럼 좀 더 쉽게 질문할게요. 자, 당신은 어디에 장사할 것인가? 자, 자영업자. 대한민국의 자영업 가구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약 580만에서 650만 사이입니다. 저희 나라 가구 수가 수도권이 약 7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장사 자영업자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우 인구입니다. 자, 장사 어디서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사회 인프라가 있고 직업이 많고 당연히 이 배우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인구 감소는 모든 지역의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구 감소는 인프라가 있는 곳, 더 강력한 곳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 져가야죠. 보시면 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이제 주택 문제입니다. 서울의 상주 인구는 한동안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피크 때가 1992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1,100만 가까이 갔다가 그다음에 사실 하향 곡선을 보였는데 상주 인구 감소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도심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히 물어보면 서울 저기 전세값 떨어졌나요? 그 사이에? 아니요, 서울은 항상 자, 무슨 집값이 말이냐면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자, 우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서울시의 데이터입니다. 제 데이터 아닙니다. 자, 1995년에 주간 활동 인구란 데이터가 있는데 887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에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1,000만 명 아직 지금 안 살아요, 서울에는. 그런데 넘어서 이 말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잡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통, 수도권에서 뭐 급행 라인을 만드네 안 만드네 몇 편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이거거든요. 즉, 근데 이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이 과연 도심 외곽에 사는 이유가 도심이 싫어서 나갔을까요? 나는 저런 주택이 좋아 이렇게 나간 걸까요? 아니죠. 집값이 아니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네, 맞아요. 자, 수요가 무슨 말이냐면 인구 감소는 도심에 대한 잠재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세계 인구 감소 시대를 중에 단 세계 정복 최소 대응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일본, 런던 이런 데 네. 보면 첫째는 뭘 안 하냐면 이걸 앉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팽창 정책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아버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다 분가를 했습니다. 자, 분가 결혼을 해서 다 나갔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애들아, 나 100평짜리 주택으로 이동하고 싶다. 자녀분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이러시고. 당연한 건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 즉 택지 사업 안 합니다. 지금의 정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미 팽창 정책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 사업 안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없으면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그 기존 공간, 인프라가 있거든요. 도시에는 도로, 교통, 의료 다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결성 안 해요. 이래서 다시 도심 재생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그래서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심 재생 사업, 땅을 만들면 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저희 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심 재생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갑니다.
자, 보시면 그렇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게. 이제 인구 감소 결론을 내면요. 인구 감소는 부동산의 위치 특성을 차별화시키는 요인일 뿐이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좋은 데는 더 좋아져. 인구가 더 많이 밀집할 거고 정말로 인프라가 없고 답이 없는 지역은 폭락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제가 이제 편착 심는데 결론을 내면 이제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역사, 세계적 다 똑같거든요. 인간은 흩어져 있으면 모입니다. 뭐 강을 위주로 모이든 모입니다. 모여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모이면 어느 순간 인프라 발달해서 증가하고 팽창합니다. 신도시마다. 그런데 자, 어떤 이제 팽창하다 보면 옆에 나라하고 전쟁이 나든 어떤 마찰이 생깁니다. 네. 전쟁이 나든 아니면 요즘처럼 어떤 이제 고령화든 어떤 현상에서 인구 감소 요인이 옵니다. 자, 감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모입니다. 왜? 인간은 모여 살거든요. 그런데 이 특징이 어디를 위주로 모이냐면 자, 사회 인프라로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계 해보셨죠? 세계 유명한 도시들이 그대로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나라 이름이 바뀌고 다 바뀌었어도 자, 인프라, 즉 옛날에 과거의 인프라는 강이죠. 강이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가 답을 해서 나라 이름 바뀌어 조선에서 뭐 고려 다 바뀌어도 그 위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인프라를 위로 다시 집중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신다고 갑자기 모두 폭락할 거라고 그런 예상으로 단정하고 계시면 나중에 주거비 부담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각을 틀어야만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찬웅 이사님께서 정말 초보자분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주 강의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종합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6676-020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